보시면 일단 우리 앞서 본 게 납세 그 과세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어떤 세율이랑 납세 의무자랑 과세 물건이랑 과세 표준들이 성립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납세 신고 또는 납세 고지를 통해서 확정되고 그 확정된 관세가 납부함으로써 보통은 소멸을 하는데 그게 납부를 안 하고 관세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실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관세 부과권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말부터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과권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건데 부과권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될 때 납세 고지서가 있어야 뭐 그런 고지서를 들고서라도 이제 세관에 가거나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부과권은 납세 고지서를 날릴 수 있는 어떤 권리, 세관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척기간이란 말은 어떤 법률적으로는 어떤 권리의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 이 안에 이 부과권이 계속 존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건 부과권이 점점 더 소멸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일단 보시면 자, 첫 번째 일반적인 제척기간이라고 한다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납세 고지서를 날릴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부정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좀 속임수가 있다든지 허위 혹은 탈루 혹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죠. 1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 부과권이 뭔지 제척기간이 뭔지 그냥 수상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핵심은 원칙은 제척기간은 5년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감면이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더블 10년 동안 이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니까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즉 납세 고지를 날릴 수 있다. 누가? 세관이 날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바로 2번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밑에 거부터 보시면 자 원칙 일반 수입 신고한 날에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즉 이 날부터 납세 고지서를 우리가 날려서 그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즉 부과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인데 뒤에 보시면 굉장히 뭐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앞 페이지에 대원칙을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이건 법적인 표현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표현인데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언제였죠? 우리 앞 시간에 수입신고 시였어요. 그 수입신고의 다음 날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원칙적 그 과세물건 확정 시기도 있었고 아까 봤었던 예외적인 어떤 특별한 경우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찌 됐건 간에 그 다음 날이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그 어떤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보시면 자 수입 신고가 결국에는 과세물건 확정 시기죠. 이때도 수입 신고한 날에 다음 날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두 번 출제가 됐고 이게 어떻게 오답으로 출제가 될까요? 수입신고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혹은 수입신고 수리한 날에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이렇게 뭐 바리에이션은 나올 수가 있겠죠. 오답선지의 바리에이션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결국엔 핵심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공통점.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국에는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결국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렇게 한다면 자 제척기간에 대해서 물어봤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냐? 그러면 뒤에 다음 날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만 확인한다면 그 맞출 확률이 80% 이상 올라갑니다. 보통은 오답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럼 그게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일단 근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즉 과세물건 확정의 예외적인 어떤 시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다음 날이 될 거고 의무불이행 등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감면된 관세는 항상 감면이라든가 분할납부라든가 환급 이렇게 납세의무자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의무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감면했던 어떤 혜택이나 분할납부해줬던 혜택 그리고 환급해줬던 혜택을 다 이제 박탈을 시켜버립니다. 그 박탈이 그 감면된 관세였으니까 얘를 다시 징수를 한다는 거죠. 징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납세 고지서를 날려야 되는데
언제 날릴 수 있느냐? 제척기간이 언제부터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보세건설장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보세건설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신고와 수입신고 수리일이 너무나 멀리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건설공사 완료보고 한 날이란 이런 특정한 날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보세건설장으로 특허를 5년 받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건설기간이 5년 이상 되더라. 이게 최소한 8년은 되겠더라. 그렇게 한다면 일단 5년이 되는 날이 만료되는 날이잖아요. 그 만료되는 날과 혹은 5년 전에 건설공사 완료를 해버렸다면 특허 받은 기간보다 일찍 완료를 해버렸다면 이 둘 중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 이제 이 시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즉 지금 여기서 고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은 뭐예요? 늦게 도래한 날, 내 다음 날 또는 이 다음 날을 없애버리는가 이렇게 해서 오답선지가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라번 보시면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환급한 날에 바로 다음 날 징수를 할 수 있고 그 밑에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자 결론 제척기간은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일단 외워두시고 이걸 외워두셔야 나중에 이런 비슷한 게 하나 나옵니다. 다음 날에 다음 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제척기간에 대한 기산일은 무조건 다음 날이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특례적인 제척기간이 최근에 좀 개편이 있었어요. 중요한 개편은 아니고요. 시험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편이 돼서 그래도 눈여겨 좀 보시죠.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5년인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에 규정된 기간까지 해당 결정, 판결 등에 따라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번 목차 보시면 그 이의 신청이라든가 심판 청구, 뭐 심사 청구, 소송, 압수물품 반환 결정 이런 거 보시면 뭔가 세관과의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맞짱을 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몰라. 근데 그 소송만 해도 그 여러분들 소송이 한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죠. 6, 7년, 7, 8년, 뭐 10년 가는 소송도 있잖아요. 근데 소송이 끝났는데 소송이 10년 만에 끝났어. 근데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은 끝났잖아요. 그러면 10년 만에 소송 끝나서 뭔가 과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척기간 끝나서 과세 부과 못 한다고 하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의 좀 구속력이라든가 확정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례적인 제척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거고 가나다라 같은 경우는 결국 이슈가 있다라는 컨셉으로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1년 체크하시고 지금 좀 개편이 된 부분이 2호입니다. 2호.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 보시면 이 법과 FTA 특례법 및 조약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호세율의 적용 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 증명서 및 이런 진위 여부를 요청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한중 FTA를 적용을 해가지고 중국산 물품이 우리나라에 지금 값싸게 관세 안 내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세관은 좀 억울한 거예요. 뭔가 중국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중 FTA를 적용하기 싫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중국 세관에 너네들 이거 중국산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두 가지죠. 가와 나로 나뉠 수가 있겠죠. 물론 답변이 오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가, 나는 답변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 보시면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정상적으로 뭐 이게 중국산이다라고 회신을 온 게 아니라 여기서의 가정은 이거 중국산 아닌데요? 라고 중국 해관에서 우린 수출자가 저한테 그 승인받고 보낸 게 아닙니다. 미안한데 그 중국 세관에 등록을 안 하고 나간 원산지 증명서예요. 이렇게 해서 좀 괘씸한 놈들이죠. 그렇게 해서 회신을 받은 애들이고 나와 보시면 혹은 회신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회신을 결국 이게 물품이 중국산이다 이런 걸 회신을 안 줘버리고 그냥 점점점 종료돼 버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회신을 줬는데 중국산이 아니거나 혹은 그냥 회신 기간이 종료된 날 6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종료된 날이라고 한다면 어찌 됐건 관세 혜택을 줬어야 되는 물품이에요? 안 줬어야 되는 물품이에요? 주면 안 됐어야 하는 물품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목 위에 보시면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안에 때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유무역 협정 이행을 위해서 관세법 특례 관한 법률 보시면 5년, 한 4년 몇 개월째에 어떤 확인 자료 진위 여부 요청을 했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나버리면 5년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회신을 뭐 받거나 혹은 회신 기간이 안 왔을 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그런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 사람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둘 중에 가든 나든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을 때릴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1년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청구나 남혹은 잘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관세청과 국세청 사이에 뭐 이슈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2개월로 좀 짧게 제척기간이 특례가 있다 정도로 좀 기술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은 이 2번 2호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여기서 먼저에다가 동그라미 다시 한번 또 치시면 되겠습니다.